탈시설에 대한 5번째 오해입니다. 체중증 장애인이 탈시설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정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은 체중증 장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분류상에는 체중증 장애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여기에 이제 체중증 장애에 대한 언급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일단 체중증 장애라 하면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항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다빈도의 소위 도전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려운 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다빈도의 도전 행동이 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런 3가지 좀 특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경우를 보통은 이제 정책적으로는 말합니다. 근데 이 체중증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제 장애가 중하니까 첫 번째,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립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탈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국제적인 인권 규약에서는 명확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탈시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탈시설을 하는데 전혀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탈시설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환경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권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체중증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 예, 자립하셔서 이미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이미 살고 계시고요. 서울에는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과 서비스를 붙여줘가지고 집은 이제 개조를 다 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고 이제 서비스를 붙여주는데 이 서비스의 양이 보통의 다른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양의 서비스를 받고 있죠. 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주거 유지를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낮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시고 의료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어떤 분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별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체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이제 많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송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 일자리도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중증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체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실은 조사 갈 때마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L튜브를 끼셨는데 L튜브라고 하면 코로 식사를 튜브식으로 드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L튜브를 끼셨는데 이 L튜브를 손으로 자꾸 건드려서 이 L튜브가 콧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빠진다고 손을 묶어놓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와상의 발달장애인인데 직원들한테 나 바깥바람 세게 해줘. 나 잠깐 나갈래. 라는 말씀을 못 하시니까 방 안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피부가 하얗고 대부분 젊은데 시야가 매우 안 좋고 골다공증이 있으세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좀 많이 빨리 빠지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을 불러서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말로 누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줘라고 말 못하는 분들은 그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한테 막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분들이 소외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증이 시설에 사는 게 더 낫다? 오히려 체중증 장애일수록 아주 개별화된 1:1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여성 장애인이시고 노인 65세가 이제 자립하시면서 넘어오셨는데요. 시설에 계실 때는 벽만 보고 누워 계셨죠. 방 안에 계속 침대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캠프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야외 활동 공식적으로 전원이 다 갈 때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야외 활동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정도의 와상이라는 이유로. 근데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실 때는 매일 외출하시고 햇볕도 적당히 누리시고 산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몰랐는데 화분, 이 초록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안 가득
화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시설에 살았을 때는 화분 놓을 수 없죠. 왜? 다른 발달 장애인분들께서 그 화분을 이렇게 가만히 두시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별화된 생활이 얼마나 더 가능하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발달 장애 인구의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로 시설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체중증 장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예산 얘기로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두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이 정부가 굉장히 장애 문제에 대해서 뭘 잘 안 해주는 정부이긴 한데,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모델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전국의 17개 시도에 20명씩 그분들을 주 5일간 24시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늦었어요. 이제사 만든 것은 사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가족 안에서 참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희생의 대가로 이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분들은 앞으로 정책들은 더 많이 생겨날 거니까 희망의 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증 장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그만큼 많이 대두됐으니까 이 정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체중증 발달 장애인도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받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